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 대형 아파트들은 2주일가량 단수가 됐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시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서 녹물과 쇳가루가 섞여 나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 15%가 무너지며 이른바 75% 제한급수를 시작했던 지난 1일. 당시 강릉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봉저수지 저수율 하락 속도를 늦춰 단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이 안 되던 물이 다시 공급이 됐을 때는 간 안에 있던 스케일이 떨어져서 적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 단수 조치는 최후의 보루로 보고. 하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 10%선 붕괴가 다가오자 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단수를 시행했고 지난 20일부터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강릉의 아파트. 최근 갑자기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샤워기 필터가 급작스럽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필터를 계속 갈아서 쓰고 있는데 색깔이 계속 변하니까 아이들한테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좀 좋지 않아서 계속 이제 교체하면서 쓰고 있는 상태예요.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강릉 지역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단수됐다 수돗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뒤 필터 교체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빨리 변색이 되는 걸 보면서 약간 물이 수질이 조금 안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샤워기 필터 같은 걸 이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 평소에 쓰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어진 지 10년 넘은 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갈아 낀 지 사나흘밖에 되지 않은 샤워 필터가 아예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최근 수돗물 공급이 재개된 강릉 지역 아파트에서 이처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민원이 접수된 가정에서 직접 필터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에 가정집에서 이제 스케일이 나온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수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부의 문제인지는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그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필터를 빼거나 만지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 최대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인근에 지정대교가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3m 높게 세워지면서 지대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이는데요. 인근 관광지 추가 개발과 그에 따른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지난 2018년 출렁다리 개통부터 시작해 올해 초 케이블카까지 완공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50만 명이 넘게 찾았고 가을 성수기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출입으로 혼잡을 빚는 입구 인근에서는 현재 지정대교를 새로 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새 다리의 높이가 기존보다 3m가량 높아지면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간현관광지 주차장 입구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정대교의 높이가 높아지면 이 일대는 자연스럽게 지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사가 급해지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지정대교 경사에 맞춰 조성될 도로, 회전교차로 등이 케이블카 탑승장과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입니다. 법정 조경 면적을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3m 오르면 양 사이드 쪽에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너무 경사가 급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높이 조절을 지금 빨리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원주시도 지난해 말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2019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할 당시만 해도 다리 높이가 기존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는데 이후 국토청과 강원도가 원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리 높이를 3m 높게 변경했다는 게 원주시 설명입니다. 원주시는 높이 조정 이유인 홍수위를 고려해도 지금 안보다 1.2m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강원도에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은 공정 시기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넘어와서 저희가 시공사 선정도 다 됐고 설계 검토도 다 된 상황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 교각도 벌써 설치가 다 있고. 원주시가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1,400억 원. 다리 건설과 관광지 개발이 따로 국밥으로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화천은 인구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대부분 밥을 차려 먹는 게 가장 고민이라는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리 실습 교실까지 마련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란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달궈진 팬에 조심스레 계란물을 붓고 서툰 솜씨로 양배추를 썰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 계란 꼬마 김밥을 만들어 봅니다. 다 안 해먹어요. 잘 안 해드세요? 일단은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양 조절이 안 되니까. 네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복지부의 영양관리교실. 접수 시작 5일 만에 정원이 마감됐습니다. 늦은 퇴근에 밥을 해먹기보다 주로 외식에 의존하는 청년들입니다. 거의 편의점 음식을 많이 때우죠. 삼각김밥이나 주로 도시락 아니면은 배달 어플 통해서 야식 시켜 먹기도 하고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이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 챙기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원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 청년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강원 지역 20대에서 40대까지 1인 가구는 10,000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화천군에서만 1인 가구가 절반이 넘고 이 가운데 청년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증가하는 원인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일자리들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존의 그 가구에서 분리돼 나와서 곧바로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거나 이제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로 청년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레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사례 공유회장인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삼척시 정나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레까지 정나지구 행사장에서는 국내 123개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이 공공혁신관과 지자체혁신관, 산업혁신관 등으로 나눠 도시지역혁신 사례와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또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가 모빌리티 장비를 활용한 도시 안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학술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삼척시는 박람회 기간 국내외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아트 심포지엄과 국가문화유산 야행 등 문화행사도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평창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위한 평창 노산문화제와 평창 국민의 날 행사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돼 임진왜란 때 백성과 군수가 함께 싸웠던 노산성에서 성황제와 충의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별 전통 민속 경연이 펼쳐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종목별 체육대회가 치러집니다. 또 평창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을 비롯해 각종 전시회가 마련되고 MBC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24년 만에 도화모에 물을 방류하면서 강릉시가 각계 인사 11명으로 꾸린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가 도수관노수 비상방류 중단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가뭄위기를 벗어난 강릉시가 도화모 도수관로수의 비상방류를 중단하고 비상방류수의 수질이 영양염류 농도가 다소 높은 3, 4등급으로 정수 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질검증위원회 활동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도수관로 비상방류수 15만 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앞으로 방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 생활임금의 낙후된 수준이 생활임금위원회의 편협한 구성과 밀실 논의 관행 때문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생활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노동조합 참여를 요구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은 여전히 밀실해서 결정됐고 노동자들의 의견에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19일 시급 12,08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월군에 위치한 세경대학교가 내년부터 핵심 광물 첨단 소재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핵심 광물 첨단 소재과는 영월에서 추진 중인 텅스텐 매장지 상동광산이 재가동하면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또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핵심 과제로 세경대와 영월군, 알몬티 대한중석이 협력해 입학,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소속 이혜정 경감과 김성준 경장이 기도가 막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그제 오후 사탕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었고 부모님과 함께 후평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 경감과 김 경장이 곧장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어린이의 목에서 사탕을 빼고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게 했습니다. 동해시 목호항과 목호등대 논골담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7회 목호등대 논골담길 축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목호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동해시 목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목호의 푸른 바다와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마술 공연과 난타, 민속 공연, 지역가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목호 지역 어르신 노래자랑도 마련했습니다. 또 가운쓰기와 덕장마을 명태 그리기 체험과 스탬프 미션 이벤트 등이 준비돼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펼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FC 홈경기에서 고성군민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고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성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장을 방문하면 본부석과 가변석 9,500원, 응원석과 일반석 자유석은 8,500원으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고성 유소년 축구 선수단 22명이 강원FC 선수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에스코트 퀴즈로 나서고 경기장 밖에선 고성 면태축제 등 관광 소개와 해양심충수 등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고성군 홍보 부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공중화장실 67곳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성친화도시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24명이 참여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장치를 확인하고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연중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와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다음 달부터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 카드로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의 모든 등록 택시에서 카드형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센티브 적립과 사용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공공녹색구매 이행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